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스토랑의 미래와 로봇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현재 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로봇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는 배달 로봇과 그리고 외식업장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팀에서는 좀 더 외식업장 내에서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로봇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발표를 오늘 드릴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주제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로봇 서비스가 왜 레스토랑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랑 외식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코로나는 외식업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고 그 다음에 외식업의 미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외식업계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왜 로봇이 앞으로 이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이제 대두되는 키워드는 바로 언택트인데요. 저희가 흔히 지금 생활 속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2.5단계, 2단계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활동을 제약하고 그리고 저희가 쉽게 갈 수 있는 식당들도 지난 한 2주 동안 2.5단계로 격상되었을 때는 많은 매장들이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절대 빼놓고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라는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사회 곳곳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좀 여기서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3, 4년 전부터 이미 준비되었던 그리고 시장에서 좀 보급이 되었던 키오스크, 사실 한 코로나 이전 시점만 해도 사실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컨텐츠들 같은 데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이 키오스크가 번지게 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계시는 소비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키오스크에 대한 사용을 점점 익숙해져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도 이제는 로봇 바리스타 커피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자판기까지도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흔히 알던 음료뿐만이 아니라 드라이 또는 여기서 보고 계시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런 다양한 제품들까지 계속해서 셀프 형태로 궁극적으로 언택트로 가기 위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식업계랑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변화들로 본다면 자이 같은 경우에서는 GS건설이죠. 자이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가이드하는 역할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선보였던 이제 실내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층간 이동, 즉 엘리베이터를 직접 로봇이 탑승을 하면서 라스트 마일에서의 물류를 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등장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해주는 로봇 이런 것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로나랑 외식업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코로나는 외식업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래도 코로나는 외식업계에 긍정적인 영향도 좀 끼쳤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결국 외식업계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변화가 많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다가오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식업계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키워드로서는 일단 방문 회식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 키워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그냥 근처에 있는 가까운 식당을 그냥 빨리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매장을 그 소구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집이라는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지방에 있거나 차로 이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 뷰,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찾아가게 되는 경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문 외식에 대한 빈도는 좀 감소하는 경향. 그리고 동시에 현대인들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다 보니 요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 이제 배달, 포장.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가 직접 조리하거나 이런 데서 그리고 또 그런 식자재를 구매하는 데 쓰는 시간들을 최소화하고 다른 데로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다 보니 배달 포장에 대한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요. 반대로 이제 외식업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홀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객단가가 하락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동산 가치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외식업계와 그리고 숙박업소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크게 받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은 사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랑 크게 관계없이 이미 외식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외적 변수들인데 코로나는 다만 이런 변화를 조금 더 앞당긴 것 뿐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외식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KF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KFC는 굉장히 좀 나름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지만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웰빙 쪽으로 사람들이 건강식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많이 줄게 되고 그와 반면에 소비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스테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패스트푸드와 문화공간을 합친 그런 형태의 매장을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BBQ에서 새로 선보인 매장인데 그랩앤고라는 컨셉입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내가 소비할 물건을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그래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물건의 실물을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결국 강조한 것은 손님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픽업해 가서 착석해서 먹는 그런 셀프 서비스를 선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결국 이것도 언택트와 연결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개드릴 사례들은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이제 공유 주방인데요.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에 대한 세이브도 목적이 있겠지만 늘어나는 늘어나는 그 배달 포장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타겟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 요즘 이제 흔히 나타나는 공유 주방 플러스 푸드코트 형태의 이제 컨셉들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계속 언택트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공유 주방은 앞으로도 조금 더 배달 포장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성 프랜차이즈들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 지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배달 전문 매장의 지점을 많이 늘리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스쿨푸드의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자헛 그리고 다양한 어떤 특히 피자집들이 이제는 좀 홀에 대한 경험보다는 조금 더 방문 포장 그리고 배달 이런 것들로 집중하기 위해서 매장을 좀 개편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린 것들은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진입하기 전에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진입하기 전에 일어났던 변화들이라고 본다면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정말 눈에 띄게 이제 많이 보이는 변화는 바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지금 이 로봇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데 정말 그 1년 반 된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을 했는데 처음에는 외식업계에서 정말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퀘스천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제는 로봇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점점
시장 내에서의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단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치킨 로봇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치킨 로봇이 좀 집중한 포인트는 일단 치킨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히 인건비나 아니면 뭐 임대료나 아니면 뭐 주문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실 인력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닭을 튀기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이게 좀 작업 환경도 많이 열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름도 굉장히 많이 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의 퇴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매장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산업용 로봇을 활용해서 최소한 닭을 튀기는 과정에서는 로봇이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선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는 이제 대구에서 시작한 디텍이라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거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시작된 라버트 치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유사하게 로봇을 활용해서 통닭을 이제 치킨을 제조하는데, 여기서의 좀 더 차별점이라 한다면 거의 최대한 많은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의 기본적인 컨셉은 일단 무인으로 조리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접하고, 아직 여기 매장은 저도 실제로 가보진 못했는데, 공돌이 부엌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에 좀 저희가 조리 로봇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사례들을 많이 봤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그 주변 기기들을 많이 좀 확장한 형태의 그 로봇 키친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이런 사례도 존재하고, 아직 제가 여기서 아까 이제 앞전 세션에서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서빙 로봇,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팀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서빙 로봇에 대한 사례는 굳이 이제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맨 마지막에 저희가 보여드릴 어떤 영상에서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왜 자꾸 로봇이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결국에는 로봇이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로봇 서비스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봇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외식업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새로운 방문 외식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집에서 내가 배달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거나, 또는 HMR을 사다가 간편 조리를 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들,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로봇은 어떤 변동되는 것들이 없고 고정적으로 계속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변동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은 어쨌든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일관성. 근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품질에 대한 일관성은 음식의 어떤 메뉴에 대한 맛에 대한 일관성도 있겠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일관성에도 큰 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체를 해주다 보면, 결국에는 그 세이브된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접객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일관성까지 효과를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팀에서 전국 100개 매장에서 한 120대의 서빙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장님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 프랜차이즈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고 계셔서, 정말 이 서빙 로봇과 그리고 외식업계 안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 이런 새로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직접 체감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서빙 로봇 관련해가지고 만든 어떤 영상인데요. 그거를 보고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음식을 운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딜리가 돌아다니면서 일 처리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고 고객님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라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점,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로봇 두면 진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꺼싱 역할을 할 때 딜리 같은 경우는 트레이가 여러 단이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살짝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네, 매장이 워낙 넓고 테이블 수도 많다 보니 길을 잘 찾을 수나 있을라나, 또 손님이나 직원들하고 부딪히진 않을까. 와, 근데 기술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배민이 한다고 하니 믿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저보다 딜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거운 쟁반을 대신 해줌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또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딜리는 저희 매장의 훌륭한 마스코트입니다. 손님들이 딜리를 보고 많이 들어오셔서 딜리가 좋은 홍보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레스토랑 같은 느낌? 뒤에서 뭔가 백업으로 도움을 주니까 서브 시간도 빨라지고 도움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 대비 홍보 효과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같은 언택트 서비스 시대에 딜리는 아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뭐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더 쉽고 편한 해외적 매장을 위해 서빙 로봇 딜리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